콜럼버스가 마치먼트 선수 영입을 했죠. 시애틀이랑 트레이드를 했는데 2026년 4라운드, 2027년 2라운드 지명권 2장이랑 마치먼트가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되게 됐네요. 사실 이번 오프 시즌의 마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가 셀러리 캡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치먼트를 트레이드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됐었는데 덤바라든가 뭐 마치먼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그 과정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좀, 그 과정은 아니지. 어쨌든 그 연유로 영입이 됐었습니다. 시애틀은. 일단 시애틀은 4라운드, 2라운드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하기는 했는데 시애틀 입장에서는 올 시즌 쉽지 않다라고 벌써부터 좀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는 진짜 이제 플레이오프권이라든가 올해 이제 좀 괜찮을 수 있나라는 그림의 경기력도 있었었는데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밴쿠버랑도 이제 자리가 바뀐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어려운 이런 시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고, 이 과정에서 좀 자원을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애틀이 어느덧 올 시즌 성적이 13승 14패 6연장패, 승점 획득률 5할 이제 밑돌게 됐고요. 그리고 퍼시픽 디비전 8위, 최근 10전 기준으로는 2승 8패라는 굉장히 저조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희망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아직까지 희망이 없진 않은데 진짜 이제 캘거리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캘거리 이제 그때 한창 안 좋았을 때 남은 시즌을 진짜 플레이오프 가려면 남은 시즌 내내 거의 6할 가까이 성적을 찍어야 됩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애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고, 사실 제이슨 보테렐 GM이 이 시애틀 올해부터 이제 시애틀 GM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론 프랜시스였는데 올해 이제 제이슨 보테렐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분이 버팔로에 있을 때 선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먼트를 6월 19일 날 영입을 했는데 딱 6개월 뒤에 파는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바라봤을 때는 결국 이제 올해 시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팔 수 있는 걸 좀 팔자라는 접근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애틀이 그래야 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팀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궤도 위로 올리면서 이런 이제 느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좀 굵직굵직한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데려왔던 마치먼트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그거 되는 느낌으로 팀에 별로 기억 안 되는 그런 느낌에서 6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방출이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대표 계약한 선수들은 카포카코 장기 계약 딱 때렸는데 경기력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린드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괜찮은 수준인데, 정말 이게 이제 시애틀의 그동안에 좀 아쉬웠었던 선수층 문제를, 선수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뎁스 팀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 장점을 그 애매함을 탈피할 만한 움직임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벌써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원 자체를 보전했다라는 부분에선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마치먼트를 처음 영입할 때는 2025년 4라운드, 26년 3라운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이 콜럼버스로 내주면서 받을 때는 그죠? 연도만 바뀌고 이제 3라운드도 2라운드도 올라갔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손해는 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해를 안 본 건 괜찮은데 손해를 안 봐야 되는 타이밍에서 만족할 만한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이 그냥 괜찮다, 캐롤라이나 같은 팀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애틀이 캐롤라이나 같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조금 안 맞다 싶고 시즌이 좀 어렵다 싶은 자원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받은 거 거의 이상으로 받아온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애틀은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장기적인 운영에서의 플랜이라든가 선수를 파는 타이밍, 요건 제가 콜럼버스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애틀은 이런 시기면은 좀 기대감이 좀 덜해지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그림. 예, 물론 이제 베이거스가 너무 잘해서 그렇기는 한데,
베이거스와 같은 느낌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유타만 못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애틀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된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역시나 사이즈 그리고 득점력 강화 자원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의 득점력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시즌의 이런 골 생산 능력 그리고 5대5 상황에서의 강력한 이런 느낌을 바라봤을 때 올해 좀 괜찮을 거라고 봤었는데 올해 작년 같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60분당 득점력도 작년 대비해서 0.4점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60분당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대 득점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이제 득점 결국 이제 골로 이제 연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슈팅 성공률이 작년에는 10.51%가 나왔거든요. 팀 슈팅 성공률이. 근데 올해는 8.8%.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득점을 생산력 하는 부분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즌 측정치, 슈팅 관련 측정치 찾아보시면은 이제 슈팅 숫자는 많은 편이에요. 1055개로 굉장히 슈팅 만드는 것도 괜찮게 하고 있고 하는 그림인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죠? 101골, 리그 22. 그리고 슈팅 성공률은 이거는 이제 전체예요. 아까 슈팅 성공률은 5대5 이븐 스트렝스 상황 5대5 상황이고요. 5대5 상황이죠. 5대5 상황. 이븐 스트렝스가 아니고 그냥 5대5 상황의 이제 그 기록입니다. 요거는 전체 상황. 요건 전체 상황의 기록이고요. 9.6%이기 때문에 30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하죠. 이런 그림이라서 결국 이제 콜럼버스가 올해 조금은 문제를 이제 좀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점의 강화를 꾀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콜럼버스가 그래도 고득점 지역에서의 그 성과는 괜찮은 편이에요. 슈팅 성공률 21.6% 나오면서 이제 리그 6위. 근데 마치먼트, 괄호친 숫자가 마치먼트 선수의 그 영역별 슈팅 성공률입니다. 25%가 나오고. 근데 중간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4. 리그에서 이제 23위. 좋지 않죠. 근데 마치먼트도 9.5.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강점의 강화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마치먼트 선수 자체가 사실은 득점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뭐 플로리다 있을 때도 그랬고 댈러스에 있을 때도 그랬고 댈러스에 있을 때는 꾸준히 이제 20골 이상씩을 기록을 했고요. 아래 슈팅 성률을 보시면은 뭐 10%가 뭐 훌쩍 넘는 시즌도 꽤 있는 편이죠.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먼트 선수가 뭐 댈러스에 있을 때 세긴이랑 듀셴 뭐 이런 스피디한 선수들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면서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그림에서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득점력의 강화 같은 부분. 근데 콜럼버스에서 사실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좀 잽싸게 움직이면서 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의 선수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럼버스가 점점 사이즈적인 측면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네요. 마치먼트가 이제 196cm의 이제 거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그가 아니라 팀에서 제일 큰 선수가 됐고요. 그다음 보론코프, 그다음 말첸코, 그다음 우드, 모너헨, 제너, 펜틀리 188cm입니다. 상당히 키가 커요. 사이즈가 큰 상황에 이런 이점을 챙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라인을 한번 짜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상자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론코프, 펜틀리, 마르첸코 그냥 남겨놓고 그리고 이 라인에 모너헨 라인에다가 마치먼트 넣으면서 오른쪽에 존슨 그리고 이제 3라인에 코일, 제너, 올리비에 넣으면서 베테랑들 좀 채워주고요. 마지막 4라인에 우드, 룬데스트램, 치나우포, 하곤, 실린저. 실린저가 조금 더 이상적이긴 하죠. 사실 4라인 롤로서는.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줄 친 선수들이 앞에 언급드렸던 선수들이죠. 그죠? 큰 애들. 요게 이제 거의 모든 라인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뭐 2-on-2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가운데 한 명을 사이즈가 있는 선수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한 명이 되든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가 되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공격진 교통 정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이게 궁금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봐도 13명이 어떻게 보면 좀 NHL에 좀 팀에 뛸 수 있을 법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라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FA 되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코일, 마치먼트, 제너, 에스턴리스, 그리고 실린저, 치나우프, 펜틸리 요 세 명은 뒤에 세 명은 RFA니까 조금 덜 그렇다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 팀에서 잘하고 있는 코일이라든가 그죠?
이번에 영입한 마치먼트 뭐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UFA 그리고 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제너 이런 선수들이 UFA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콜럼버스가 한 한두 달 뒤에도 별로 안 좋아진다 싶으면 사실 UFA 선수들은 거의 다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너부터 시작해서 코일 마치먼트까지 모두 이제 트레이드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큰 리턴을 기대를 해야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치먼트 역시 재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가 제법 있을 만한 자원입니다. 사실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골을 넣는 능력도 꽤 좋은 편이고 사실 댈러스에서 이적을 할 때도 캡 문제 때문이었죠. 주된 이유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댈러스가 지금 이제 뭐 토마스 설리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이제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계약 이런 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와이어 존스턴이라든가 그죠? 이런 선수들이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걸려 있어서 사실은 캡에 좀 부담감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좀 헐값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댈러스로 재이적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세긴이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게다가 뭐냐 샐러리 캡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또 영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은 또 그죠? 뭐 이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 시즌 굉장히 순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센트럴 탑 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단 센트럴 탑 팀들뿐만 아니라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연승 조금만 해도 순위가 확확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치먼트 같은 선수의 자원이 가치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애틀 이야기를 할 때 타이밍에서 좀 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팔면은 또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팀이 좀 잘 안 맞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써보고 그냥 이제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조건이 좀 붙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성적이 좀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콜럼버스가 결국 이제 지금 지불 자체는 시애틀한테 더 좀 시애틀이 이제 영입을 했을 때보다는 많은 걸 지불한 것 탔는데 나중에 팔 때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리턴을 받으면서 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애틀한테 파는 타이밍을 좀 그랬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콜럼버스가 이제 좀 공격을 또 보강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이제 올해 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과정의 공격력이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한번 하나 보시고 예 그다음에 요걸 이제 다음에 팔지 안 팔지는 아직은 몰라요. 지금 이제 콜럼버스가 이 행보 또 몇 경기 더 지켜봐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 도움이 되면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